자, 상담에서 이제 내담자의 그런 관계 문제를 볼 때 이제 자아 기능이 안전히 좀 회복이 되면은 괜찮겠다 이런 이제 상담사는 큰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담자들은 지금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죠. 그럴 때 이제 상담사가 상담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 그런 걸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. 우선은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내담자하고 상담에서 상담 회기가 몇 회기 정도 가능한가 회기를 보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 내담자가 자아 기능을 회복하려고 할 때 본인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런 내담자의 자원 이런 부분들 회기 이런 것들이 좀 결정 요인이 되죠. 그래서 첫 번째는 회기가 만약에 단기 상담이다. 보통 이제 대부분의 상담소에서는 10회기를 기준으로 8회기 내지 길어야 20회기, 30회기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죠. 그럼 거의 다 단기 상담이거든요. 그럼 단기 상담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가 계속 관계 부분에서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상대를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자아를 단단하게 하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죠. 나를 좀 바라보서 내가 이렇게 서서 내가 왜 그러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장기 목표예요. 궁극적인 상담의 목표죠. 그런데 이제 20, 30회기, 특히 이제 10회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이제 회기 안에서 첫째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내담자들은 그런 자기에 대한 관련한 것까지는 볼 수 있는 힘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당장이 힘드니까.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당장 힘든 것부터 먼저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들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별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분들에 대해서.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. 우리 상담사들도 상담할 때 궁극적으로는 상담을 잘하려면 내담자에 대한 그림을 잘 파악하고 이런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사실 상담을 잘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년, 20년이 걸리잖아요. 막 사례 개념화도.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 단위로 해야 될 거는 상담 실력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도 최소 수련들을 일단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. 그래서 그 목표가 되어서 자격을 딴 다음에 하나하나씩을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감정에 대한 부분, 검사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해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담자들도 자아 기능이 좀 단단하면 가장 좋죠.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. 시간이 걸려요, 사람이. 그래서 우선 당장 가지고 왔던 호소 문제, 헤어진 관계를 확실히 끊지 못하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괴로워하는지를 내담자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잡는다. 그러면 이제 내담자께서 본인이 이제 이 대상을 만날 때 건강하게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를 의존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. 상담자가 볼 때는. 그러면서 또 호소 문제는 헤어진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딜레마를 내담자들은 보통 호소를 합니다.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상담에 대해서 방향으로 잡아야 되나? 우선 내가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. 당신이 그러면 내가 끊지 못할 때는 첫 번째 그렇지 못하고 당신 안에 민들레님 안에 그 지금 헤어진 관계 안에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뭔가 욕구 그게 굉장히 큰다. 내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
욕구를 지속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부분도 있죠. 근데 이 두 개에서 이게 더 커버리는 거죠.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니까 이 끊어낸 이 관계를 끊어냈는데도 만나고 하는 거지. 실소에서 이쪽이 더 커버리는 거죠. 근데 머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끝났으면 안 만나야지 왜 만나는 거야. 근데 만나는 것은 뭐가 작동하냐면 안에 마음이 작동되는 거죠. 그러면 상담에서는 이 내담자가 알아요. 머리로는 어떻게 끊어냈으니까 안 만나야지 정리해야지 아는데 지금 뭐가 작동돼요? 마음이 작동돼서 내가 이게 헤어졌는데도 자꾸 만나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지금 이 이성 이거를 작동하는 이것을 아는 것을 다루는 것보다 나도 알지만 왜 자꾸 아는 것을 마음이 자꾸 끌릴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상담의 방향이 되겠죠.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. 왜? 끄는 줄 알아, 머리에. 그런데 이쪽에서 어쩐다? 자꾸 이제 만나지는 거야. 그건 마음이죠. 그러니까 왜 내가 계속 이 마음을 갖고 가는가? 이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고 같이 들여보는 거예요. 이제 첫째는 공감해야 되겠죠. 알지만은 내가 계속 만날 때는 그만한 마음이 가서 일 것 같다.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러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. 이렇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하고 합의된 목표를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마음이 뭐냐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. 이 마음을. 그러면 이제 내담자들이 대부분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이제 겉표면에서 이야기는 내가 그냥 대상이 필요한 건지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거의 다 얘기해요. 그러면 민들레님이 내가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외롭고 시간을 혼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 시간을 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아이의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본인이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헷갈리는 사람에게는 좀 질문을 되려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직장이 이제 기본 뭔가를 가르치는 직장이기 때문에 뭔가 인지적으로는 되시는 분들이죠.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주는 거죠. 그 본인이 좀 생각하도록.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야기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해보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내가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이신 거 같냐고 좀 물어보죠.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오냐면 사실은 외도하는 거 빼고는 아니면 성매매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.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아니면 뭐 어떤 사실 하나 빼고 폭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케이. 이런 두 가지의 금지사항이 폭력, 아니면 뭐 도박, 그 다음에 또 뭐 게임 중독, 그 다음에 성매매 주로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. 이것 빼고는 이 중에 네 개를 다 갖고 있는 줄거리 내담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 중에 하나에서 이것만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거야. 좋아요.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들여다봅시다. 자, 이렇게 종이로 조금 시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. 제가 내비게이션 책에 정서 차트 부분에서 그 100분위 활용법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.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은 말이 자기의 생각을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. 때로는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, 내 마음이 지금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남친에게 실은 성매매 예를 들어 성매매라고 합시다. 성매매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단절을 해야 되겠다. 싫은 마음이 내 안에서 100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.
그 다음에 이것 빼고는 내가 다 괜찮아. 섬세하고 나를 챙겨주고 세심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거야. 그런데 내가 안 보는 데서 이 싫어하는 성매매를 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내 앞에서는 안 하는데 성매매는 내 앞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거죠. 내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어쨌든 내 앞에서 하지는 않는다. 그럴 때 이제 이 내 마음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를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좀 그려해봐라 그래요. 그럼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약간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이렇게 똑같다든지 비등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매매 사실은 90이고 아니면 뭐 100만큼 싫고 100이 최대치라면 내가 이 사람이 섬세하고 세심하고 잘 챙기고 내가 하지 말한 거 안 하는 거 그것도 100이라고 한다면 둘 다 똑같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물어봐요. 그러면 둘 다 100이라 둘 다 똑같이 시소해서 저울이 똑같다 그러면 참 괴로울 것 같다. 그래서 고통스러우실 것 같다. 한번 공감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아래 또 그 마음을 들어가요. 그러면 내가 민들레님께서 이 성매매 사실에서 둘 다 똑같다면 내 앞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남친이 배우자가 왜 이 성매매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알면서도 했을까요? 이렇게 물어봐. 혹시 그걸 물어보셨냐? 그러면 물어보자고 무조건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.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뭔가 내가 이거 붙들려는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좀 들어보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 방법을 해봤냐?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무조건 하지 마! 뭐 해? 이렇게 약간 이제 통제를 해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성매매를 간 사실이 있다면 나이가 40 중반이 넘은 남성이 본인의 그런 성적 욕구를 위해서 안전히 그냥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냐. 그럼 본인하고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시냐. 두 분이 성관계를 하실 때.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관계 속에서 뭘 원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나도 알고 그도 알아야 돼요. 그걸 붙들려 그러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탐색하기. 그 다음에 혼란스러움. 대부분이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말은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. 뭐가 혼란스럽냐면 내가 보여주는 거는 너무 괜찮은 거야. 내 앞에서는. 100점이야. 근데 그놈은 그냥 성매매 이것만 없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그냥 생겨버리는 거야. 그럼 내가 얘기한 이유로 그 사람이 만약에 행동을 바꾼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만약에 민들레님께서 그 상대가 이건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이다. 그건 나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거다. 나는 나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성매매하는 것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. 절대 하지 말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느냐. 무조건 하지 마. 이걸 해서는 안 돼.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느냐.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시간 동안에 그가 이것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을 용서하고 용서는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같이 살 마음이 있느냐.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이 부분들을.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럼 내가 뭐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뭐냐는 거야. 챙겨주고 그렇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 내가 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가치에서 허용하기 어려우면 힘들 것 같다.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냐. 그것도 알아야 돼 내가. 부분들. 더럽다든지 아니 뭔가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.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. 당연하게 성매매는 하면 안 되죠. 그 범죄니까. 그렇지만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상담에서는 혼란스러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내가 결혼이 하기 싫은 건가? 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
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, 결혼하면은. 또다시 파토날 걸 두려워하는지.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탐색해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.